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치료가 가장 빠른 시기가 언제일까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대부분 모르시는 그런 부분인데,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를 할 때 치료가 가장 빨리 되는 시기는 여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가장 잘 악화되는 시기는 보통은 여름이죠. 여름이 더워지기 때문에 날씨가 뜨거워지죠.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은 열에 의해서 악화되는 기전이 굉장히 많죠. 땀나고, 그죠? 더워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여름이 되게 악화되기가 쉬운데, 반대로 호전되기에도 여름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열에 의해서 심해지는 만성 습진의 단계, 그리고 알레르기에서 심해지는 알레르기의 단계가 있게 되는데,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름철에 알레르기가 더 심해질 이유는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열에 의해서 심해지는 그런 부분만 컨트롤해주면 아토피 피부염은 통제가 되게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겨울입니다. 겨울이 왜 어렵냐면,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습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게 각질 형태로 피부에 두껍게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태서나, 그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굉장히 두꺼운 피부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뭐냐면 정체입니다. 정체. 피부염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죠. 뭐냐면 낫지도 않고 악화되지도 않는 정체된 상태가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게 바로 그 형태가 태서나입니다. 태서나라는 게 뭐냐면 코끼리 등껍질처럼 피부가 두꺼워진 상태가 되는데, 이게 악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긁어서 각질이 두꺼워지는, 비유화되는 상태죠. 이게 바로 피부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우리가 피부라는 건 새롭게 재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새살이 올라오는 게 정상화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두꺼운 살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살이 올라오면서 벗겨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마찰에 의해서 닳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죠. 그게 바로 태서나죠. 그래서 발 뒤꿈치가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아토피 피부에서 태서나가 되는 건 긁어서 태서나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악화도 아니고 호전도 아닌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 날씨가 추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염 자체가 얼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각질이 심하게 발생을 하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이 피부 쪽으로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피부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 자체가 더 줄게 됩니다. 그러면 더 정체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아토피 피부염에서 겨울철에 손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름철에 손발 치료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손발이 따뜻해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여름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세포의 재생도 굉장히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아토피 피부염에서 정체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체는 겨울에 잘 됩니다. 반대 여름철은 정체가 안 되겠죠. 우리가 여름철에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됩니다. 즉, 피부의 재생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재생 능력이 심해졌을 때 염증 반응도 더 생기는 점. 왜 그러냐면 피부의 재생 능력이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한 거기 때문에 염증 물질들도 피부염 부위로 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름철에 아토피는 쉽게 악화되는 기전을 보이겠죠. 왜 그러냐면 더워져서 피부의 염증 반응이 더 활활활 타오르겠죠. 그래서 얼굴 쪽이나 이런 상부 쪽의 아토피 피부염 여름에 쉽게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치료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악화되는 기전을 반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 열이 악화되는 그 활발 타오르는 열만 내려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머지 에너지들은 피부로 재생되는 쪽으로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악화인자를 억제를 하고, 그죠? 재생 능력을 올려주는 그런 시기가 언제냐면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때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더 아토피가 잘 낫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빨리 치료를 잘 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겨울철에는 정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악화도 잘 안 되고 호전도 늦고, 그래서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치료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반대로 여름철은 악화도 잘 되지만 호전도 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악화인자에 대한 조절을 여름철에 잘해주면 급속하게 좋아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 속도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 치료가 더디게 됐던 분들도 여름철에 정말 바짝 정신 차려서 관리를 잘 하라고 합니다. 음식 관리, 긁지 않는 관리, 그죠? 생활 습관에서도 그죠? 악화인자들을 적당하게 잘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은 악화도 잘 되지만 호전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성화된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 여름철에 관리를 잘 해주면 치료가 굉장히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 관리들 잘 해주고, 그리고 생활 관리, 그리고 긁지 않는 이런 관리들, 그죠? 목욕 관리 이런 것들을 3박자를 탁탁탁 맞춰주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전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더 호전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여름철에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름철이 치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겨울철은 악화되는 그런 속도가 느리지만 치료되는 속도도 약간 정체되어 있어서 느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악화되는 속도도 크지만 치료되는 속도, 그죠? 재생 능력도 높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름철에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관리들을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